자, 우리 두 번째 작품은, 자, 요게 이제 그 가는 길의 학습활동 지문이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정우승 씨의 시인데, 자, 일단 제목은, 자, 슬픔이, 자, 기쁨에게라고 하는데, 우리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알죠? 인사이드 아웃처럼, 자, 감정을 의인하여 한 이제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슬픔이가, 자, 슬픔이가 기쁨에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자, 이 슬픔과 기쁨이, 자, 서로에게 이제 말을 걸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건데, 자, 일종의, 자, 의인화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작가는, 자, 정우승이라고 하는데, 자, 요 정우승이라고 한 사람이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 요런 위안, 자, 요런 작품들을 또 많이 쓴다 그래요. 우리 프린트는 7쪽에 있습니다. 7쪽.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슬픔이 기쁨에게는, 자, 배경이 뭐냐면, 자, 요 당시 뭐 이제 산업화나 도시화 등등에, 자, 굉장히, 자, 소외된 계층들이 있는데, 자, 주제의식과도 바로 연계가 됩니다. 자,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일종의 자, 배려이자, 자, 연민을 보이고 있는, 자,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슬픔과 기쁨 중에 어디가 긍정, 어디가 부정인지를, 자, 요 시는 뒤집어 놓고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픔은 느끼고 싶지 않은 정서, 기쁨 느끼고 싶어 하는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자, 요 시에서는 슬픔이 긍정, 자, 기쁨이 부정적 시여야.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모순, 자, 그리고 역설법도 자, 실제로 드러나는 시기 때문에, 자, 일단 요 방향성을 먼저 잡고, 자,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뒤를 보시면요. 자, 이게 왜 의인화가 되어 있냐면, 자, 나는 너에게도 이제 슬픔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나가 있고, 자, 너가 있어요. 자, 이 나는 당연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화자일 거고, 자, 이 너가, 자, 이제 시적 대상일 건데, 자, 지금 이 나가 너한테 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더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 나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자, 나의 동그라미를 칠 거고, 자, 너는 아직 슬픔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너가, 자, 세모 7, 자,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라고 보면 돼. 그럼 이 친구가 왜 기쁨을 보이냐라고 하는 걸 보자. 자, 그리고 첫 번째, 자, 우리 이 작품의, 자,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자, 역설법이 총 2군데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역설법이 뭔지는 이제 더 이상 모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설법은, 자, 편상 모순을 통해, 자,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나 주제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될 텐데, 그러면은 역설법이 가지고 있는 요 의미는 슬픔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역설법의 첫 번째 구절은요. 자, 여기 밑줄 쭉 쳐져 있죠? 자, 여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다 라고 하는데, 자, 비교를 하고 있지. 자, 사랑보다, 자, 소중한, 자, 슬픔이라고 하는데, 자, 우린 일반적으로 슬픔을 부정적 감정, 사랑을 긍정적 감정으로 보는데, 자, 오히려 사랑보다 소중함의 정도가 슬픔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죠. 요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 뭐겠어? 사랑보다 이 슬픔이, 자,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 우리는 해석을 해주고 있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슬픔과 대조되는 기쁨은 어떤 요소일까를 한번 보면,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여기 할머니의, 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할머니가, 자, 돈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그 거리에서 좌판 같은데 이제 귤 몇 개 놓고 귤 사세요 하고 이제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니까, 자, 이 할머니는, 자,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으면서, 자, 귤 몇 개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추위를 일종의 할머니에게 주어지는, 자, 시련과, 자, 고난이라고 하고, 자, 귤 몇 개를 파는 사람이 부유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할머니가, 자, 바로, 자, 요 시에서 묘사된 소외계층, 자, 또는 약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소외된 계층 또는 사회적인 약자. 자, 근데 이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이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요 대상이 바로 너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이 할머니가, 추위를 막 오들오들 떠시면서, 자, 귤을
그래도 이제 비싼 값에 팔면은 좋잖아, 그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자, 이 귤을 싼 값으로 또 깎아. 그러면 할머니 얻는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약자에게, 이 약자의 이제 소박한 기쁨조차도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 상황에서 느끼는, 자, 이 기쁨. 이게 좋아 보이냐고? 아닌 거지. 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연민이, 자, 전혀 존재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는 게, 자, 요 기쁨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이유인 거야. 자, 그래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자,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슬픔은, 그럼 반대로, 자, 타인에 대한, 자, 배려나, 자, 연민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뭐다? 자, 이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너무 고생하고, 자, 굉장히 이제 빨리 들어가셔야 될 텐데라고 하는 연민. 그러면서 할머니를 보면서 눈물 글썽이는 마음. 자, 요런 게 배려와 연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우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뒤에. 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이 추위를 시련과 고난이라고 본다면, 자, 요 추위랑 똑같은 시어로 어둠을 잡아줍시다. 자, 이 어둠도 일종의 시련과 고난의 시어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런 고통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두 번째 편입니다. 자,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밑줄. 자, 동사자가, 자, 다시, 자, 자, 죽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왜 편상에 모순이 생기냐? 동사자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 얼어 죽은 사람. 근데 얼어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얼어 죽을 수가 없지. 자, 그러면은 이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요 동사자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할머니와 같은, 자, 사회적인 약자야. 자, 약자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자,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약자들의, 자, 고통이, 자, 굉장히 강해왔음, 강하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인 거라고. 자, 똑같은 역설인데, 자, 역설인데 드러내려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역설법의 두 가지고요. 자, 요거 이외에는 추가적인 역설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뭐 한데, 자,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으니라고 한대. 자, 가만히가 뭐냐? 자, 원래는 덮는 이불이 아닌데, 자, 우리 보통 이제 뭐 노숙자 분들도 이불이 없으니까 박스 덮고 자꾸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가만히 같은 거 이제 하나 덮어줄 수 있는데, 자, 그거조차 다시 덮어주지 않았대. 누가? 이 슬픔으로 이제 비유되는 이 너라고 하는 대상이. 자, 그걸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가만히를, 자, 덮어주지 않는 행동도 배려와 연민이 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럴 때, 자,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결국 이 가만히를 덮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 타인에 대한, 자, 무관심이라고. 그럼 반대로, 자,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민,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자라는 거지,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 자, 기다림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 기다림은, 자, 슬픔이랑, 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약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기다림과 연민, 배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한방눈 있죠? 자, 이 한방눈은, 자, 추위, 어둠이랑 똑같은 의미로 잡아주세요. 자, 해석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한방눈이 이제 잘 포근히 덮어주는 이미지로 긍정적으로 쓰이는 시들도 되게 많아. 자, 근데 여기서는,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하니까, 자, 화자인 내가 멈추겠다라고 하는 대상은 더 이상 내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이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그 고난과 시련을 멈춰주겠다. 자, 이어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달려와서라고 하는데, 자, 이거 구분합시다. 자, 한방눈은 시련과 고난의 부정적 의미가 맞는데, 자, 요거와, 자, 대조되는 똑같은 눈인데, 자, 봄눈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요 친구는, 자, 따뜻함이거든. 자, 배려라고 한다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과 똑같은 시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자,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아까 봄눈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의 주석을 보면 가난한 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 여기도 갈려요. 자, 한방눈은 시의 맥락상 완전한 부정으로 보는 게 맞는데, 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봄눈도 눈이니까 부정 아니야? 아니야. 봄이라고 하는 따뜻함 때문에 긍정으로 봐야 돼라고 보는 입장이 충돌을 하는데, 자, 대개 범서고에서는 요 입장으로, 긍정적 입장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적어줘야지. 자, 거기 이제 고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고통 대신에, 이제 따뜻함이라고도 적어줘야지. 그치? 자,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 자, 누구? 할머니 같은,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자,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여기 밑줄 치고 별표. 자, 결국 뭐냐. 자, 이 나가 슬픔에 대해, 이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내 감정이 너에게 가지는 태도는, 자, 기쁨, 넌 잘못됐어가 아니고, 자, 이 기쁨에게 슬픔의 가치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는 이 기쁨까지도 포용을 하겠다는 말이야. 자, 방금 우리 밑줄 치고, 자, 별표 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자, 슬픔이, 자, 기쁨이라고 하는, 자, 요 부정적인 감정까지, 자, 수용하고, 자, 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요런 감정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너까지, 자, 함께 포용을 해서 슬픔의 가치를 가르쳐 드리겠다. 자, 그리고 이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어조를 보면 자,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 뒤에 항상 자, get이라고 하는 자, 선어말 의미가 보여, 그치? 자, 미래 시제를 뜻하기도 하는데 자, 시에서 대부분의 get은 자, 의지를 얘기를 한다고. 자, 뭐에 대한 의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 그리고 그걸 갖지 못한 기쁨까지 수용을 해서 자, 타인에게 그런 배려와 연민, 그리고 관심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 결국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연민의 자,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문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대신 이제 슬픔과 기쁨의 역전된 발상을 보여주는 게 자, 요 시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